네, 일단 이번 주 주 후반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일단 받은 이유를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매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매도 일찍 맞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혹은 어제 지수가 상승을 했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가면 내가 지금 안 사면 시장에서 굉장히 또 철저히 소외받겠구나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또 강하게 매수를 또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더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다음 주 공매도 재개가 딱 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온다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매를 조금 일찍 맞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좀 관리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들이 만약 외국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꾸준히 외국인들은요 매수를 해왔어요. 그러니 많은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했던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익권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음 때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니 당연히 전체 물량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물량을 지금은 한번 수익을 확정 짓고 가자 라고 생각하는 이익 확정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것은 바로 기관의 수급이죠. 제가 아마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달 반, 2달 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연기금이 이제는 들어와줘야 된다. 연기금이 매수를 해줘야 여기서 더 간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연기금이 매수보다는 어땠죠?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결국엔 코스피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힘을 받지 못하니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지금 흐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의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있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설 연휴라든지 추석 명절이라든지 장기간 쉬었다가 시장이 열리는 첫날 변동성이 좀 크죠. 그동안에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들의 심리가 한 번에 반영이 되니까 공매도 첫 재개날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안 하던 제도가 아니에요. 하던 제도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매를 하고 싶었던 투자 심리가 단기간 안에 혹은 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 사건들이 향후 코스피 코스닥 추세를 완전히 이탈시키는 악재로 적용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업의 실적에 기반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이번 시장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0월부터일 거예요. 2021년도는 조선업에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기자재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성광밴드라든지 태광과 같은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새 역할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 제가 꾸준히 봐야 된다고 방송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노란톡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린 거예요. 정혜원 분들 지금 조선업 전체 계좌의 비중 30-40% 매수해서 현재 40% 정도의 수익권이거든요. 그러한 매매를 해야지만 지금은 돈을 크게 불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조선업이 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수익 나면 팔고 다른 종목 사고 조금 수익 나면 수익 확정하고 또 다른 종목 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 진입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요.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괜히 매수를 했다. 괜히 이걸 팔고 일로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했습니다. 그때 한참 전기차 올라가고 있을 때 전기차 손절 라인 잡고 기준 잡고 매매할 거 아니라면 차라리 올라가지 않는 조선업을 천천히
매수하는 게 더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코드숨을 쳤던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지금 시장 배터리가 대장인데 움직이지도 않는 조선주를 왜 지금부터 사야 되느냐. 물론 배터리 관련주들 매수해서 좋은 결과 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배터리 관련주도 제대로 수익 보지 못하고 조선업도 제대로 수익 보지 못한 투자자가 지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현대 미포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러한 종목군들 9월 달부터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9월 달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바닥이다. 아직 안 오른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안 오른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때 샀던 분들은요. 제가 2021년 계속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노란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200% 이상 수익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라인드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성광밴드 9월 달에 사셨으면 지금 벌써 40%가 넘어가요. 50%대예요. 최근에 지수 안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자, 조선업, 철강, 최근에 이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져요. 공통적인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 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는 종목에 지금 매기세가 쏟아지는 현재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경기민감주라고 불리우는 철강이라든지 조선업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다 이거 계속 간다 했다고 월요일날 바로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매수 네. 타이밍은 한번 지났어요. 제가 종목을요. 무슨 말을 했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의 격언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달리는 말에 어설프게 올라타면 떨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자신이 없으면 아직 달리기 전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미포조선도 한국조선해양도 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설프게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달리는 말이 속도를 좀 줄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올해에는 조선과 철강 이러한 경기 민감주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오늘 만약에 샀어요. 다음날 5%, 10% 올라가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피로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저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저는 제가 오늘 지금 이 조선업, 철강 제 자랑하려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다음 종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 저는 오늘의 시장 특징주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고 현대차 언제 올라갈까요? 현대차 올라오나요? 현대차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종목 상담을 하면 거의 두세 달 전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이제 뭐 LG전자는 뭐 제외하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은 거의 빠지지 않고 1월 달부터 종목 상담에 이제 단골 종목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종목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들죠. 어떠한 종목이냐면 뭔가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온 다음에 뭔가 있을 것처럼 마지막 피날레로 엄청난 성장성 뉴스가 나와요. 애플카에 대한 이슈.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 여러분들도 아마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부품을 현대차에서 생산을 한다? 그럼 현대차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실체 없는 뉴스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뚜렷한 추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자, 앞서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올해 1월까지 올라온 거는요. 뭐예요? 뚜렷한 판매 호조.
판매 호조는 해당 기업 실적의 회복을 의미하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어요. 그 카드가 바로 애플카였고, 애플카에 대한 추가적인 어떠한 이 다음 단계의 계약들 혹은 진전된 모습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진전된 모습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을 고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정이 나오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요, 앞선 종목들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조선업 혹은 현대제철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때문에. 자, 지금 원화가 강세입니다. 원화가 강세일 때는 이렇게 철강주라든지 조선업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시장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했죠. 시장에 강력한 주도주는 있지만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언젠간 순환매의 흐름은 나오기 마련이다. 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중공업, 그죠? 그리고 제철. 만약에 그들의 섹터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요, 그 수익 확정한 자금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정된 거래 대금이에요. 작년 3분기와 4분기처럼 엄청난 유동성 자금으로 시장을 들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한정된 거래 대금으로 모든 종목을 다 올리지 못하다니까 일부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종목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요, 한동안 지금 계속 경기 민감주를 밀고 올라왔어요. 대표적인 게 철강과 조선, 그죠? 이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 확정 물량이 나오면 오히려 매도 물량이 어디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IT 시총 상위 대형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다음 주에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을 고민할 게 아니고 여전히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 신고가를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맞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미 공매도라는 것 때문에 어제,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했더라면 어제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미 일단 놓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요일 날 빠른 손절이 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일단 다음 주 한 주는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야 된다. 너무 투기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너무 투기적으로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가는 종목에 지금 눈이 계속 갈 겁니다. 나도 그럼 이쯤 되면 현대제철 사볼까? 계속 가는데 나도 이쯤 되면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사볼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템포 좀 쉬었다. 덜 올라간 종목 혹은 조정을 받은 종목군에 우리가 더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드리고 싶어서 현대차와 조선업 그리고 철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이야기 들으려고 시청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략. 그렇죠. 더 살 건지, 그럼요. 얼마까지 갈 건지, 네.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이거 궁금해서 보는 거고. 네. 두 번째,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종목을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니즈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확히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하나솔루션 47,700원의 비중 5%입니다. 비중 5% 그냥 가져가세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의 비중 5%, 비중 50%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허다할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비중 5%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내려오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전체 계좌의 비중 5%니까. 그죠? 비중 5%가 영원히 돼도요. 전체 계좌 기준으로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는 비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비중이 50%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비중 5%면 좀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결국 이 하나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 혹은 태양광,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섹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제가 손절선을 알려드리면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 5%라고 제가 뭐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비중 5%는요 정말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왜? 비중 5%면 좀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중이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건 평단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4만 원 이탈 시 노란톡으로 제 문의를 주시거나 손절을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면서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가볼까요? 아나페스 28,500원의 비중 20%.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이 되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비중도 애매한. 전체 계좌의 비중도 20%로 애매한. 이런 분들이 지금 정말로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차라리 이런 시장은요. 비중이 아예 적으신 분들은 진짜 행복하다는 표현이 맞고 비중이 뭐 100%잖아요. 네. 뭐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분들은 그냥 물 떠놓고 기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이 20%는 기도하기에도 애매하고 지금 이 20%는 머리가 엄청 지끈지끈할 겁니다. 아이고, 이거를 네. 다음 주에 혹시 모르니까 덜어내야 되나? 그래도 공매도 지나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사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지금 고민이 시기네요. 가장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종목의 비중을 20에서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아나페스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다려라. 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뭐 이 기업에 대한 본업, 뭐 OLED라든지 수급, 실적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엔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 심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요,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오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 여러분들 역배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다는 역배열. 지금 현재 이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이 이평선 아래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한 번에 좀 분위기가 쇄신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첫 번째,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자율적으로 흘러감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본다면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다. 그렇기에 전체 계좌의 비중 20% 현재 담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자칫 기회비용을 저는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면서 남은 현금이 있으시다면 다른 종목군을 편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다. 대신에 아나페스는 저는 굉장히 성장성 좋게 봅니다. 특히 OLED 산업들 이제는 다시 살아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뭐 LG 디스플레이나 네. 뭐 이러한 쪽,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이러한 쪽들 다시 살아나오고 있는 추세이니 시간의 문제일 뿐 본업의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하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요. 일단 주봉상 2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35,0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아나페스를 저는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해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팁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루에 뭐 20% 상한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5에서 7%. 다음날 쉬고 또 5에서 7%. 그리고 또 다음날 쉬고 5에서 7%. 이런 식의 좀 주가의 그동안의 흐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페스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한성기업을 할게요. 8,800원의 비중 5%. 한성기업 제가 주식이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느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한성기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성기업이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올랐을 때 뭐 때문에 올랐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한성기업의 대표 이사님이 이사님 아니면 임원분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학교 동창이라고. 동문이라는 맞네요. 것 때문에 올랐어요. 맞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 대학교 때면은 네. 거의 최소 4, 50년 전 일 아닐까요? 뭐 아이고. 그동안에 네. 인연이 끊겼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인연이 끊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엔 또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도 네. 많이 날아가야 되는 지역에 굉장히 사니까요. 또 멀리 계시는 분인데 또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SNS가 없었던 시절이라 50년 전이라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이슈로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오랜만에 또 듣고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김쌤 실제로 이런 굉장히 사소한 이슈로도 이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이 잦은가요? 잦다라기보다는 그 시즌이 있어요. 아우. 우리나라가 아마 올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이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대선을 앞두면 어떠한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테마로 엮이면서 네. 이 종목도 이렇게 오른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변동성을 보여요. 오. 그래서 테마가 좋은 현상이면서도 무서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한성기업도 수익을 봤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 좋은 이미지로 남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처럼 매수를 했는데 밀렸다면 당연히 굉장히 또 안 좋은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테마를 생각을 할 때도 이 테마가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지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19 백신 테마는 지금 물린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테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 다다음 달 돼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0명, 미국도 확진자 수가 제로 이렇게 되면 네. 그 이후에는 그 백신 테마에 대한 힘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성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엔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올랐어요. 근데 됐어요. 그러면 됐으면 여기서 더 오르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성기업의 뭐 멘트라든지 어떠한 인터뷰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뭐 이슈가 나왔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성기업이 미국에서 하는 사업에서 뭔가 뚜렷한 결과를 냈다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을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시 원래의 주가로 그냥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수익 본 사람 분명히 있고 반대로 수익을 봤다면 죄송스럽지만 손실 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손실권인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털고 매도하고 손절하고 해서 결국 본연의 주가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지금 기업의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요. 지금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못 해주면 그냥 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6,000원대까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의 주가로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주가로. 그래서 저는 한성기업 이 정도 내렸으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회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가기에는 이미 테마 힘이 너무 약해진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우선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지만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빠르게 한번 종목 선정 또 갈게요. M게임 9,300원의 비중 10%라고 하세요. M게임 9,300원의 비중 10%. 좋은 테마가 엮여 있죠. 메타버스 아시죠? 가상현실을 뜻하는 메타와 이제 이 유니버스의 합성어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이제 앞으로의 게임 산업 자체가 모두 이 메타버스의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게임 산업에만 지금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혹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관련 테마주들은 한두 차례의 시세는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밀림이 조금 걱정되긴 하나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뭐냐면요. M게임이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지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뭐 7개월 고민한 자리예요. 네. 이 가격대를 돌파해서 올라오려고. 근데 이 가격대를 돌파해서 올라왔는데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서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M게임. 자, 그 다음 종목도 갈게요. 메가스터디 15,900원입니다. 비중 몇 프로인지 안 올려주셨네요. 메가스터디 15,900원. 매도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단호하게요? 매도하세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엮이면서 사실 온라인 교육주로 한번 큰 시세를 냈는데 확진자 수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던 진단키트, 온라인 교육주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 때라고 제가 이제 몇 번이건 얘기했어요. 네. 시젠도 마찬가지죠. 매도했어야 됐죠. 수젠텍도 이제 매도를 빠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 랩지노믹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종목군들이요. 사실은 제가 언제부터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 작년 9월부터 추세가 이탈되고 나서부터 손절할 거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됐다.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붙는다면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올 때 해도 되나? 한번 큰 이 테마의 이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다시 이전에 한참 잘 나갔을 때의 가격을 구사하기에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남을 힘은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신 제가 이때 손절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는 진단키트가 아니고 백신이라고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9월 달부터 만약에 이때 손절하고 백신 사신 분들은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갖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버텨요. 버티고 저 김쌤 말에 맞았는데 할 걸 그러다 올라오면 마음이 바뀝니다. 거봐. 무슨 손절이야. 주식은 버텨야 되는 거야. 존버 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면 이제부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마음과 행동이 좀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다 매도를 할 수 없으면 분할해서라도 부분이라도 꼭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빠르게 광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키트 이야기를 하니까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분석이나 제가 바라보는 뷰가 다르거나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단키트가 작년에 한참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 많이 수요했던 그 수량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신을 구해오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진단키트를 가져가려고 막 줄을 섰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 방법을 고민을 해본다면 제 말에 아마 공감은 가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또 이제 블라인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 힌트보다 가장 중요한 힌트가 누구의 힌트죠? 바로 보아 학생의 힌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힌트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받았는데요.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아픈 과거사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대학을 가기 전에 한 해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요. 그때 재수학원에서 저희가 먹었던 급식의 브랜드가 바로 오늘 이 종목의 이 종목의 이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급식으로 낯이 익은 브랜드고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최근에 우리 KBO, 우리 한국 야구팀, 프로야구팀 중에 이름이 변경된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어떤 구단에서 이걸 인수를 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구를 보러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새로 바뀐 이름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또 재수학원에 이 납품되는 급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오늘의 이 종목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저의 힌트를 듣고 정답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결된 김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노란톡방에서 보니까 우리 주과장님 그리고 하늘님께서 너무너무 이 종목 상담 선정이 안 돼서 아쉬워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주과장님은 우리 김쌤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솔루션인데 비중이 5%라서 너무너무 하나솔루션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하나솔루션 맞나요? 하나솔루션인데 5%여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 50%만 아니면 됐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김쌤 좀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주과장님이 50%시래요. 아이고. 네, 김쌤이 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주과장님께 이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 한 번만 더 남겨달라 우리 김쌤이 특별히 좀 다시 보고 봐주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틈나는 대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외에도 우리 김쌤이 제공하는 정보 받아보고 싶다. 우리 김쌤의 투자 전략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주과장님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답변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와 50%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다시 포트를 좀 재편집을 했을 때 담아내야 하는 포트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품이었고 하나는 여행주였는데 최근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혹은 제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레드캡 투어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걸 아실 거예요. 레드캡 투어나 노란풍선은 저는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을 하시는 그 트렌드가 과거에는 패키지 상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자유여행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많이 가지 못했지만 이것들이 풀리게 된다면 결국은 뭐 SNS라든지 이런 모바일의 발전으로 자유여행 쪽의 소비, 수요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쪽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가장 또 힘들었던 게 우리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겠습니다만 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외식 산업 그리고 또 이제 급식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수요가 주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는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트를 일단 열어드렸는데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이 한 이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선반영으로 멈춰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자신이 없으면 달리기 전에 말에 일단 타 있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달리는 말에 일단 한쪽 발부터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달리기 시작하면 두 쪽 발 다 걸면 됩니다.
즉 분할 매수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의 일부분, 뭐 100%라고 말은 못합니다. 일부분은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하고 노란톡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어찌됐든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성과가 좋든 성과가 나쁘든 우선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심적으로도 좀 많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공매도 재개,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에 대한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 주임을 좀 미리 우리가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맞이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